안녕하세요. 올해 CES 2020을 보고 개발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오늘 영상을 만듭니다. 일단 제 총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래는 몽상가들의 것이다.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워낙에 다 방면에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 중에서 확실히 놀라웠던 거는 DT 전환이 작년에 본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좀 애매하게 그냥 속도만 빠르게 전환이 되던 것들이 훨씬 세련되고 훨씬 좀 와닿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IoT나 뭐 우리 뭐 스마트홈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아쉬웠잖아요. 그 사실 있는데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썼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더 기술 발전이 돼서 좀 좋은 점들, 그리고 디지털 기술들이 일상으로 많이 스며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좀 더 넓어지고 있고,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연결점,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얘기해오던 거 아마 한 7년 전에 배운 친구도 알 거예요. 앞으로 디바이스랑 소프트웨어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제가 꾸준히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다양한 쓰임새가 만들어지고 실제 이제 사업 전반에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제 발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IT 전문 분야, 잘 될 분야는 IT 전문 분야이긴 하겠지만 블록체인 개발자 및 메타버스 개발자,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프로그래밍 서버 개발자 등등, 사실 기존에 이제 자기 하던 거 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사업 쪽 개발자, 특히나 이제 복잡도가 높아지는 개발자 쪽이 수요가 더 많이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팀노바에서 교육 방향을 예전부터 7년 전, 8년, 이제 8년 전이죠. 8년 전부터 종합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서버부터 뭐 플랫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영역까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데 거침없는 개발자를 육성해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지금같이 다변화하는, 정말 급변화하고 기술도 정말 많아졌죠. 뭐 블록체인 기술도 막 생기고 이런 시대에 맞는 개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팀노바 응용 2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정말 메타버스도 다 하고 있고 NFT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이제 개발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부터 많았었어요. 지금 실제로 막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거 포크 떠가지고 자체 뭐 발행하는 뭐 그런 정도의 실력의 졸업생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도 되게 많지만 이제 팀노바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는 이유가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 가장 강한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와 명예가 따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항상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뭐 고졸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고, 지방대졸 이런 친구도 많았고, 비전공자들도 정말 많았죠. 근데 그들이 연봉 5천 이상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11월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모든, 11월이 뭐야, 한 10월 이후에는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연봉 5천 이상으로 갔고, 제일 잘 간 친구는 5,700까지 갔죠. 그 이유가 이런 시장에서 이런 수요가 급변하는 것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자, 그리고 메타버스 개발자, 그리고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인베디드 개발자인데, 이제 서버와 연동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쪽도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AI 개발자, 그런 개발자는 당연히 좋고, 데이터 분석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플랫폼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 정도의 개발자는 사실은 많은 이렇게 어떤 그런 학원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는 사실 부족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진짜 막 핵심 영역에서 돈 막 쓸어 담는 그런 개발자들은 결국에는 저는 좀 종합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개발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꾸준히 생각하고 꾸준히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에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 기술을 분석도 빨리 해내는 이런 개발자 되게 중요한데, 그런 교육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팀노바가 하는 도전이 매번, 물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 사람들 그냥 쉽게 하는 거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절대 교육을 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또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신년이 이제 밝았으니까 올해는 요런 다양한 분야를 참고를 해서 그런 쪽에 이제 특화되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팀노바는 기초 커리큘럼은 되게 클래식한데요. 클래식하게 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응용 2단계 가면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그래서 요새 막 좀 핫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도입하는 개발자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자, 혁신상 수상 제품 몇 가지 볼게요. 이거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AI 클라우드 스페셜, 뭐야 잘 모르겠다. Awareness 플랫폼,
와타라는 기업인데 AI 클라우드를 활용한 신뢰지도 플랫폼이 한국에서 그 혁신상 이제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되게 그 CES 2020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 같은 거 이거 블로그 그 팀노바 블로그 오시면은 이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눌러서 보세요. 그리고 SR 프로 디스플레이 3D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존 기술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기존 기술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AI 기반 눈 건강 진단 및 시력 교정 플랫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인데 이렇게 쓰면 해볼까? 쓰면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해가지고 그냥 저도 이제 나중에 나온 투자 보고서들 같은 거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디바이스가 있어요. 어딨지? 디바이스가 어딨지? 요런 디바이스가 있는데 요거를 쓰면은 눈 상태를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요런 것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메타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메타 표준이라 그래서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가 다 중구난방이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했는데 20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이 메타라는 표준으로 이제 스마트홈에 이제 서로 연결성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쪽이 되게 발전을 많이 할 것 같고, 뭐 NFT 요쪽에 하도가 엄청 컸어요. 사실 그래서 메타버스 언급은 당연히 많았는데 워낙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 연결성이 좀 있어요. 요즘 기술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탑재된 스마트 TV를 삼성전자가 만든다 그러고요. LG전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이런 이렇게 디바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좀 더 이렇게 이걸 좀 확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독특한 형태로 또 만든 건데, 사실은 되게 이렇게 어떤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운동은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이미 떡상을 한 기업인데, 그거의 발전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동수단의 발전. 이동수단이 그 날아다니는 그 무슨 그런 게 있더라. 잠깐만. 내가 그걸 안 했나? 이거 아무튼 요거는 밑에서 한번 제가 뭐 이렇게 하나 이거 UAM이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니는 택시라 그래야 되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건 동아일보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를 이용한 농업, 그러니까 막 잡초만 찾아서 거기다가 농약을 뿌리는 거야.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무튼 되게 전반적으로 설명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보시면은 진짜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게 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이나 이런 것들 좀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잡초는 우리 눈으로 보고 뽑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것만 보고서 딱 그 학습된 자료로 잡초 형태를 알고 그것만 딱 제초제를 뿌린다는 게 진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였는데 왜 저런 생각 못했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팀노바에서 수업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AI에서 이미지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만 골라서 슉슉 이렇게 뿌려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도 전쟁을 하고 막 소니에서도 막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던 기업인데 막 엄청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하고, 로봇과 이제 드론 쪽에 이해관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AI 활용 사례, 이거는 제가 요 블로그 여기 한국 로봇 무슨 협회인데 잠깐만요. 로봇 활용 서비스 시나리오 및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2020년 12월 17일에 올라온 건데, 로봇 활용 전략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정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야 뭐 이렇게 환자를 관리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디바이스가 환자를 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료 인력이 더 적어져도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 안에서 로봇과 같이 노는 거,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도 이렇게 서빙하는 로봇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거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밑에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싶잖아요. 트렌드에 막 들어가서 하고 싶죠. 이러면 종합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만 특화시켜서 나 블록체인 개발자, 나 메타버스 개발자 이렇게 하면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좋겠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있을 때 이제 분업화를 추진하면서 생산성이 기존보다 100배 빨라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개발자들은 그렇게 뭐 하나하나 서버면 서버 개발자, 무슨 클라이언트면 클라이언트 개발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이라는 게 산업혁명 때 자동차 만들 때는 각 부품별로 공통점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것만 조립하면 되는 단순 작업의 영역이니까 자동화가 가능했던 건데, 개발자들이 하는 영역은 대부분 그 부분마다 전문가의 생각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안 들어가고 그냥 서버만 하면 되게 좁은 시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플랫폼을 잘 넘어가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늘 이런 교육을 하면서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생각에 어떤 합의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일반인들은 단기간에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졸라 잘해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영역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취업은 시키지 않나요? 단기 학원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취업은 시키지만 좋은 포지션으로 취업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기간에. 저한테 4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서 취업시키세요 라고 하면 취업은 시킬 자신은 있는데 그 친구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돈이 되고 그래야 그 교육기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로 이제 점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정말 기술의 복잡도나 깊이감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노바는 항상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개발자들이 지금 하는 작품들이 뭐 이렇게 디바이스에 활용해서 하는 건 예전부터 많이 했었죠. 뭐 예전에 졸업한 그 친구들 보여주면 이게 응용 1단계 작품인데 재작년 4월 작품이죠.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있고요. 이게 뭐 트렌드가 막 좋으니까 한 게 아니고 그냥 해요.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 반대로 아트랜드는 이제 메타버스 이제 상에서 그 미술 작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클레이튼의 NFT를 활용해서 클레이튼의 이제 이력들을 남기고, 뭐 이런 식의, 이것도 몇 달 안 해요. 몇 달 안 했는데도 생각보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하고, 예전에 디바이스를 이용한 그런 개발, 스마트팜 이런 것도 있네요. 이 친구 아까 그 NFT 그거 한 친구, 방금 그거 한 친구인데, 보면은 유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은 친구긴 한데 이렇게 스마트팜도 센서를 이용해서 해요. 요런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뭐 스마트팜 수동 모듈에서 쿨링도 막 쿨링 패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실습 장비는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도 이렇게 뿌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보면 안유미 팀원이죠. 안유미 팀원 응용 1단계에서 팀프로젝트 스마트팜을 하고 안유미 팀원이 아트랜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도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든 잘해요. 제가 교육했지만 정말 기초 때 참 힘들게 올라왔어도 응용 1단계부터는 그 결실을 맺는 게 팀노바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기본 체력들이 굉장히 잘 길러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수상했던 것 중에도 이제 부산 문화재단 해커톤 3등 했던 프로젝트도 보면은 이게 졸업한지 이제 2020년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선생님과 여러 사람이 같이 이런 식으로 영상도 스트리밍 하면서 해당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되게 이제 뛰어난 친구들도 있죠. 이 친구들도 굉장히 지금 잘 살아요. 굉장히 회사에서 엘리트 소리 들으면서 사는 친구들일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냥 이래요. 그냥 졸라 잘해.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흉내만 내본 것도 있죠. 이렇게. 근데 기간이 되게 작아서 되게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거의 흉내를 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을 찾아서 이제 가는 정도, 아주 단순한 수준의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한다. 이런 거 디바이스로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꾸준히 얘기를 하냐면, 스마트 디바이스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한 것도 굉장히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19년도에 이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 개발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시크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딱 느꼈어요. 아, 변화에 빠른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저는 지금 18년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다 집약을 해서 교육을 한 친구들이니까, 오래전에 졸업을 했잖아요. 2022년인데 현재 2022년에 2019년도에 졸업한 친구들 작품도 굉장히 훌륭하죠. 단기간 한 거예요. 거의 한 달, 이렇게 한 달,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앱들도 연동이 되고, 이게 기초만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잘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지컬인데, 그 피지컬을 키워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 친구들이 가서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NFT 플랫폼이 있어요. 폭스의 블록체인 기반의 크라포폴리스라고 하는 요거는 아예 이 어떤 캐릭터들을 다 NFT화해서 판매를 할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잘 된 사례, 아디다스는 뭐 예전에 협업해서 막 몇백억 벌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요거 있죠. MLB가 2021년에 되게 특별한 순간들을 NFT화해서 팔아서 매출의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미 성공했고, WWE도 진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품 매장들은 당연히 진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식품의 시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이거 썰비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디바이스가 이제 서빙을 하는 거죠.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쵸? 굉장히 이제, 그래서 저런 교육을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한 거죠. 저런 기업에 이제 보낼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찐 개발자죠. 저는 그런 개발자를 만들려고 옛날부터 너무너무 원했고, 그 결실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팀노바가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참 되게 많이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 있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공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엔 전 그래요. 되게 제가 MBTI 검사해보면 INTP-T,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성향 중에서도 되게 논리적인 성향이라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왜 누가 봐도 잘하거든요. 아까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봐도, 아니 배운 지 몇 개월 안 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스마트 디바이스로 해가지고 막 그런 부산 이런 되게 큰 대회에서 상금도 어마어마한 그런 대회거든요. 그런 데서 막 3위하고 맨날 수상하고 맨날 이런 거 보면 인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논리적으로는 생각으로, 그리고 고연봉으로 가는 것도 교육청이 인증을 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생각을 해봤죠. 근데 제가 계산을 못했던 게, 인간의 그런 어떤 집단주의적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군중심리학을 공부를 진작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고 대처를 했었는데,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 인정해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한국인들만 누군가를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끄집어 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가 봤더니 전 세계적인 얘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뭐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무언가가 되게 잘 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건데,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학원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되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잡히니까 그 일반인들은 저기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의 이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게 있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장인정신이 많은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핀테크 사업을 또 한번 지켜를 보자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으로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인넷 보유한 디파이, 메인넷이 뭐냐면 이제
메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토큰이라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만약에 메인넷이라고 하면 그 이더리움 메인넷에 이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코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인 만드는 거 막 되게 대단한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길래, 좀 그거를 막 칭송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길래 우리 학생들 딱 일주일 만에 만드는 거 많이 보여줬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칭송하진 않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은 토큰 발행하는 거는 이 어떤 메인넷이 있는 곳에서 API도 제공하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반대로 이제 메인넷이라는 걸 구축하는 거는 생각보다 힘들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그런 애초에 다 만들어진 소스를 가져와서 바로 동작시키는 거는 괜찮지만,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뭐 요새 막 대세인 친구들 보면 솔라리스인가? 잘 모르겠다. 그거랑 아발란체 막 이런 애들도 이제 되게 새롭게 나오고, 뭐 한국에서는 이제 클레이튼이 유명하죠. 그런 이제 메인넷 자체를 보유한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 상품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막 이자도 지급하고 막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제 모든 것을 탈중앙화 시키려 하는구나. 웹도 탈중앙화 시키고, 그 웹 3.0에 대한 언급이 크게 있지는 않았는데, 웹 3.0은 실리콘밸리 VC들이 굉장히 밀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라서 아마 내년이나 올해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탈중앙화 금융이 좀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 사용자 수 증가가 지금 굉장히 뚜렷하게 증가세인데, 근데 그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이거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인데, 그 한국 시장에는 트래블룰이라 그래서 그 업비트를 제외하고 이제 농협으로 거래를 해서 입금을 하는 4대 거래소 중에 한 3개 정도가 농협을 거의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농협에서 좀 압박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추적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긴 해요, 트래블룰이. 그런데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그 트래블룰이 뭐냐면, 이제 전송받는 이런 그런 곳에 이제 지갑의 신원까지 되게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그냥 다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거래소를 거치는 모든 이런 코인의 전송이나 이런 거는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만 보낼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해외 거래소는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되게 많기도 해요. 이건 좀 암호화폐 쪽 얘기인데, 업비트를 제외하고는 이런 좀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하고 있다, 이제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좀 이제 주도하는 느낌이더라고요, 현재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되게 재밌어요. 요 조선일보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관심 있으시면 이거는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제가 미리 한번 보고 여러가지 특징점만 딱 집어 드릴게요. 일단은 에보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 썸네일에 살짝 나오는데, 이 에보트라는 기업은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하면은 저는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신박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당뇨가 있으면은 혈액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를 자꾸 하래, 타이핑 하려다 보면 여기 하면 졸라 아프거든. 그래서 아프다기보다 좀 이상해. 그래서 저는 옆을 찔러달라 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왜 굳이 타이핑한 사람들 많은데 여기를 찔러서 할까?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딴 데를 차라리 찔러가지고 전 검사를 하거든요. 이런데 그 타이핑할 때 안 그런 거 코딩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세균 감염될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붙이면 혈당 체크가 돼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저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면 혈당 측정이 돼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느낌,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체액을 떨어치면 5분 내에 스마트폰으로 코로나 감염 확인하는 USB형 키트, 그래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프랑스 이제 회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알곡케어, 술 마신 날 숙취해소 영양제가 맞춤형으로 배합돼 제공되는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창의적이야, 사람들 보면. 케어 프레딕트, 노인이 평소보다 오래 침대에 누워있을 경우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그리고 옵티브, 숨을 불어넣으면 5초 이내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려주는 개인 코로나 검사기. 뭐 룩시드랩스, VR게임 사용자의 뇌파를 안구 움직임을 분석해 치매 등 인지장애 징후를 분석한대요. 와,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IT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국내 AI 기반 아기 침대 베베루시인데요. 국내 기업인데,
이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아까 아기의 상태나 그리고 공기의 질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 침대 하나가 다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곳들에서는 좀 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그 아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인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그리고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총평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기존에 하던 거 하시는데 좀 복합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나는 웹개발자인데 웬만할 거야 이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저 때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세상이 바뀌는데 웹 플랫폼은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쪽에 자신이 주류냐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개발자는 웹을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그 저변에 깔린 다양한 공부들 플랫폼이나 어떤 다양한 그 감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아는 상태에서 내가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부터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발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 이거는 제가 그냥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